안녕하세요. 도시 전화입니다. 오늘은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물 면적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창문이 있는데요. 그 창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을 자연 속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 로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름다운 창문을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창문만을 생각하는데 알아보면은 아름다운 창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또 어떤 잡지나 어떤 또 그럴싸한 사진을 봤을 때 이 창문 이쁘다, 이것을 한번 나도 가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창문을 소유하고 싶은 로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집을 짓게 되면 그 창문을 적용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데요. 그 창문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의 정의는 세계 구조에 있어서 외부와 내부의 창을 담당하는 공기나 햇빛을 또 받을 수 있고 그걸 내다볼 수 있는 벽이나 지붕에 낸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속에서 벽면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 구조,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문이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목적으로는 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바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미적인 것도 있고 의장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의장은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화장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의장은 또 이 창은 그 주택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 주택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문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채광도 하고 또 환기창도 하고 또 방화 기능도 하고 전원주택을 선택했을 때 집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지어진 집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처음에 건축주는 많은 로망을 가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쁜 창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밖에서 집을 봤을 때 포인트가 있는 아름다운 집, 또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또 아름다운 집, 이렇게 창에 대한 관심과 또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창에 대한 더 세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있는데요. 지붕 위에 설치를 해서 만약에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바닥에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을 때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 그런 것들은 천창이 있겠죠. 또 그리고 천장 높이만큼 높이 올려갖고 낸 창을 고창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 위에 설치하는 상인방 상부에 설치하는 미는 대창이 있겠습니다. 또 외부로 돌출돼서 내민 내민창,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발에 그런 기준면에서 낮게 설치되어 있는 또 소재창이 있겠습니다. 창은 그 방의 내부 구조와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이 달리 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달리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속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액자의 틀 안에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떼어나고 여러분들이 구도한 창틀에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창은 밖에서 안을 또 볼 수도 있지만 안에서도 바깥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사각형의 정사각형, 기다란 창 아니면 동그란 창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부를 바라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거기에 맞게 창을 내게 되죠. 거실 창은
크게 내죠. 또 안방 같은 경우는 침실이 있는 경우는 침대보다 약간 높게 밖에서 봤을 때 누워있는 모습이 사람의 신체가 보이지 않게끔 약간 높이고, 만약에 사람이 서 있을 때 가슴 높이 정도를 해서 창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밖에서 안을 봤을 때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또 안에서 밖에 봤을 때 침대에 누워서도 밖을 볼 수 있는, 또 나무를 쳐다볼 수 있는 적당한 높이라고 하네요. 너무 낮아도 프라이버시가 해칠 수가 있고, 또 너무 높아도 밖에 있는 나무나 이런 아름다운 싱그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냐고 그냥 막연히 하늘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거실창은 크게 내지만 또 화장실은 또 너무 작게 내면 환기가 덜 되겠죠. 충분하게 악취나 이런 냄새들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 부엌창도 보통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뒷면에다 내기도 하는데 좀 넓게 내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렇게 창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각각의 방마다 창문들을 적용을 하는데요. 채광들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방이나 공간에 창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창문의 정의는 사람이 통하지 않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비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그렇죠. 그것은 화재나 이러실 때 그런데요. 너무 높은 곳에 천장 바로 밑에다 이런 데다 둔다든가, 또 너무 작게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상시에 그 창문을 유리에 깨고 나갈 수 있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상시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지금 창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창문의 기능은 빛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또 환기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부의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제가 주택에서 지금 11년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으나 이 환기 기능은 다 필요한 것이죠.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창문이 그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하나요? 세 개요? 네. 최소한의 개수는 2개입니다. 들어오는 환기창과 또 나가는 환기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건데요. 요즘에는 새집 증후군이 또 부엌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이 가스가 불꽃이 튀면서 사람에게 유해한 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면서 가정주부의 건강을 해친다고 요즘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환기창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에 최소한의 공간에 2개의 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저는 창문 하나를 만져봤는데요. 오르내리 창입니다. 지금도 있으란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게 되면은 기차 창문이 그 오르내리 창이죠.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창문인데요. 옆에 걸 수 있는 걸쇠가 있고요. 이랬는데 제가 본 창문은 그런 걸쇠도 필요가 없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지점에 딱딱 정지하고 고정되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집의 한 구석에
그런 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매력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오르내리창.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될 때에 창문은 어느 때에 적용하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설계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설계사는 가 도면을 한번 그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1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거실을 두고 오른쪽에는 안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쪽에는 아이들 방과 화장실이 있겠고 뒤쪽 북쪽에는 부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사에게 설명을 해주면 설계사는 여러분들의 1차 도면을 그려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도면을 보고 또 수정을 하게 되고 모양을 형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는데, 자, 그때부터는 고정적으로 이제 수정하지 않을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하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창문을 곳곳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았던 창문들을, 예쁜 창문들을 생각해 두었던 것을 여기에는 부엌에는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는 하얀색의 창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지가 아니라 여다지로, 두 개의 문이 있는 여다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수정이 들어가게 되죠. 또 안방에서도 새벽에 공기를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해서 들창 같은 것도 동쪽 편에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창호 멋있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창호를 나는 여기다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는 부엌에 보통 크기가 아니고 좀 넓게 해서 창을 몇 개 등분을 해서 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된 창을 그려오게 되고, 이게 의견이 이제는 다 절충이 끝나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면 진짜 본론의 설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걸로 집을 짓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설계대로 짓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추가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끝낸 것이라고 하지만 추후에 집을 지어가면서 창문 정도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도면의 10% 정도는 수정이 가능하고 집을 완성한 다음에 신고를 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주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곳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의 유리를 잡고 있는 틀도 재질이 여러 가지죠. 천연 소재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또 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알루미늄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고가인 스테인리스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청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데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창이 있습니다. 이다지인데요. 이중창과 시스템 창호의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의 시스템 창호가 가격이 더 나가기도 합니다. 5mm짜리 두 개를 넣고 그 가운데에 중공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비은 곳에 열 전달을 낮게 하는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또 이 근래에는 여기다가 진공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호가 기능적인 면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품질이나 단열이나 방음이나 기밀이나 이런 성능을 높이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가격은 좀 높지만
쉽게 말해서 폼이 나죠. 이렇게 열고 닫는 그 액션의 모양도 틀리고, 밖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창문은 열려있는 모습과도 또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매력이 있고 또 갖고 싶다는 로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은 결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주택에서는 특히나 결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집을 건축하게 되면은 50년은 콘크리트가 말라가는 시기에도, 또 그 50년 이후에는 이 콘크리트가 분해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 최장 10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제가 여기서 주택에, 저희 집은 제가 직영으로 건축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신속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3일도 안 돼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총 공사 기간을 봤을 때 너무나 빨리 집을 완성하고 입주자를 받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속에서는 아직 양생하지 않고 건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물기를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그 집 내부에는 습한 환경이 되게 되죠. 아주 위험한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클 벽지를 도배를 한다 했을 때는 습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건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건조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일반 벽지, 숨쉬는 벽지, 통하는 벽지를 적용을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써먹고 나중에 실크 벽지, 고급 벽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결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결로, 창문의 둘레에 먼저 결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기온차, 정상적인 결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문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창문의 가운데에서부터 결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아까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 가운데 중공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공층에 물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구멍이 나서 습한 공기가 들어갔다 했을 때는 이렇게 창문의 가운데서부터 결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판단해서 심각했을 때는 유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로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이 결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복층 유리도 사용하지만 로이 유리라는 것들도 만들고 있다면, 로이 유리는 유리면에 금속을 입히든가 특수 산화물을 코팅을 해서 결로 현상을 많이 줄이는 그런 기능성 유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요즘 시대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중부 이상, 중부, 또 남부 이렇게 나눠 갖고 설계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부 1지역, 강원도나 경기도, 또 중부 2지역, 서울이나 그 중부 2지역, 또 남부 지역, 부산, 대구 이런 지역으로 나눠 갖고 각각의 설계 기준이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7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등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창호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면서 주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이쪽에서 이쪽으로 1도가 옮겨가는 시간을 재는 거죠. 또 기밀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기밀성은 공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것도 1시간에 얼마만큼 통과하느냐 이것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열과 공기의 통과량을 보는 것이죠. 이래서 1등급과 5등급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보통 주택에서 열원을 빼앗기고 나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창호가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열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창호 그냥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민한 만큼 여러분들의 주택은 깨끗하고 따뜻하고 상쾌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나가다가 좀 이쁜 집을 보게 되면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쁜 집은 집의 분위기에 거기에 꼭 맞는 아름다운 창문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저 외부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내부는 얼마나 더 신경을 썼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을 것 같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 아름다운 것이 그 내부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신비스러운 궁금증을 한번 적용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깥에서 고려해야 할 창문의 위치와 또 내부에서 고려해야 할 창문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부에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였을 때 창문에 그 푸르름이 보이는 높이까지 그 식재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나무가 너무 크게 되면 그 집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기운으로 집이 약해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피하고자 저는 아무리 높은 나무에도 강정정을 해서 나무의 높이를 수고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봤을 때 그 나무의 푸르름이 보이고 끝자락이 보였을 때 좋다. 2층에서도 누워서라도 창문을 봤을 때 나무가 보이면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그 나무의 수고가 높게 되면 그 집의 기운을 막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가 좋은데요. 적당한 높이는 지붕의 처마 밑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에서 주택 면적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또 한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30% 40%의 열원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창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민을 하고 또 그냥 결코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쁜 창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창문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좀 후회스러운 건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민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창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건축을 생각하고 주택을 생각하고 전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로망의 아름다운 창문, 아름다운 그림의 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